결혼 5년차 32살 김미영 씨의 충격적인 고백이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명절 하루 전날 밤 12명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녀.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5년을 버텨온 며느리의 절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온 가족과 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한마디. 그럼 이 집에서 나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5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한 그 순간,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많은 기혼 여성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현실적인 고민과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결혼한 지 5년째입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영아, 올해 추석에는 친정 오빠네도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기로 했어. 그러니까 음식 준비를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올해 58살로 정말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세요. 집안의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죠. 네, 어머니. 그런데 제가 회사 일이 좀 바빠서. 회사 일이 뭐가 그리 바쁘다고 그래. 명절에는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시거든요. 남편 준호는 35살인데 정말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늘 중간자 역할만 하려고 하죠. 여보,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추석 준비 얘기야. 이번에는 큰아버지네까지 온다고 하네. 아, 그럼 힘들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남편의 전부였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어머니께 한마디 해보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시누이 지은이는 저보다 2살 어린 30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지은이에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세요. 저는 이미 지난 4년간 이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이니까 적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추석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직접 감독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미영아, 너는 칼질이 왜 이렇게 성의가 없니? 무 썰 때는 이렇게 얇게 썰어야 하는 거야. 저는 벌써 2시간째 무를 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부엌에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댁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나물 무칠 때도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 우리 집안은 원래 음식을 담백하게 먹는 편이거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30분 후에 나무를 묻히자 또 다른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너무 심심하네. 간이 부족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직접 해야겠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까는 간을 세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번엔 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지은이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지은 씨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손이 많이 필요한데. 언니, 저는 요리 잘 못해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 바로 지은이 편을 드셨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결혼 전이니까 굳이 안 해도 돼. 어차피 미영이가 며느리로서 배워야 할 일이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한데 왜 저만 모든 걸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음식 준비와 함께 집안 청소도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구석구석 체크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어요. 미영아, 화장실 청소가 이게 뭐야? 변기 뒤쪽까지 깨끗하게 닦아야지. 저는 이미 화장실을 3번이나 청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족했나 봐요. 그리고 거실 바닥도 다시 닦아. 손님들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 어떻게 해?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이렇게 집안일을 해야 하다니. 준호는 그때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어요. 여보, 좀 도와줄래? 너무 힘들어. 응, 잠깐만. 이거 끝나면 도와줄게.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는 오히려 제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미영아, 남편이 힘들게 회사 다니고 왔는데 집에서까지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 여자가 집안일은 알아서 해야지.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저도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남편만 힘들다고 하시는 건지요. 어머니,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래도 여자잖아. 원래 여자가 살림을 잘해야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 시누이 지은이는 여전히 자기 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저는 혼자서 거실, 안방, 작은 방, 화장실, 부엌까지 모든 곳을 청소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끝낼 수 있었어요. 추석 이틀 전 가장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영아, 지은이 옷 좀 사러 같이 가자. 명절에 입을 한복도 새로 맞춰야겠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갑자기 지은이 옷을 제가 사러 가야 하는 건지요. 어머니, 지은 씨가 직접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지은이는 아직 돈을 못 벌잖아. 내가 며느리니까 좀 챙겨줘야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은이는 저보다 겨우 2살 어릴 뿐인데 왜 제가 옷까지 사줘야 하는 건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께서 지은이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은이야,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언니가 사준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어느새 제가 사주기로 된 상황이 됐더라고요. 지은이는 아무 미안함도 없이 비싼 옷들을 골랐습니다. 한복도 200만 원이 넘는 걸로 골랐어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 예쁘죠?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예뻐.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새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없거든요. 시댁일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항상 절약해야 했죠. 그런데 지은이는 일도 안 하면서 비싼 옷을 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지은이 옷값만 300만 원 넘게 나갔어. 우리 가게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식구인데 뭐.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지. 남편은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만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왜 우리 돈으로 시누이 옷을 사줘야 하는지, 왜 그게 당연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추석 하루 전날 밤,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온종일 음식 준비를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어. 좀 도와줄래? 나물 무치는 것만이라도 같이 해주면 안 될까? 아, 미안해.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자료 좀 봐야 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에서 게임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일이야. 너도 좀 이해해줘. 저는 그때 정말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니. 시어머니께서 이런 저희 모습을 보시고는 준호 편만 드셨어요. 미영아, 준호가 힘들게 일하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해? 음식 준비는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어머니, 저도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왜 저만 모든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 옆집에서 뭐라고 하겠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옆집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준호는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편도 들지 않겠다는 듯이요. 여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좀 말해봐. 뭐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어머니도 우리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당신도 힘들겠고,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가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으면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혼자서 밤 12시까지 음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누구도 제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죠. 추석 당일 드디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시아버지, 큰아버지 내외분, 그리고 사촌들까지 총 12명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손님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요리를 잘해요. 이 모든 음식을 다 혼자 준비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혼자 준비한 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큰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자야,
며느리 교육을 정말 잘했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뿌듯해 하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더 배워야 할 게 많죠.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도 한계가 있어요. 왜 저만 모든 걸 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조용해진 거실에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은 씨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남편은 왜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모두 쏟아져 나왔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집안은 정말 어색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크게 화를 내셨어요. 미영아, 오늘 정말 실망했어. 어떻게 손님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어머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5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준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자, 두 분 다 진정하고 얘기해요. 이렇게 싸우면 해결될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더 화가 났어요. 여보는 뭐야? 5년 동안 나 혼자 모든 걸 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중재자 역할 하려고 해. 지은이도 이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제가 도움이 안 된 건 미안해요. 근데 저는 정말 요리를 못해서 지은 씨 요리를 못한다고 설거지도 못해요. 청소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뭐하고 지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시킨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남편도 집안일을 같이 하고 시누이도 도와주는 게 당연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호와 둘만 남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상처들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는 정말 힘들었어. 결혼 첫 해부터 계속 이런 식이었잖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일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첫 명절 때 혼자서 20명분 음식을 준비했던 일, 시어머니께서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했던 일, 아이를 낳으라고 계속 압박하시던 일들, 그리고 가장 서운했던 건 당신이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야.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도 당신은 늘 모르는 척 했잖아. 준호는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렇다고 해서 계속 피하기만 하면 돼. 나는 당신의 아내인데 왜 어머니만 생각하는 거야? 저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준호도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봐. 어머니 성격을 알면서도 너를 보호해주지 못했어.
저는 그때서야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지은이와의 문제, 앞으로의 생활 방식 등. 여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어머니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해 볼게.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미영아, 내가 그날 손님들 앞에서 한 행동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사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사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5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준호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좀 심하시네. 여보, 나는 정말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정말 진심이었어요. 미영아,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여보, 당신이 5년 동안 말씀드린다고 했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 이제는 믿을 수 없어.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집에 좀 가도 될까? 며칠 있다가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말하면 길어. 일단 갈게. 짐을 싸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준호가 말렸지만 저는 정말 떠나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제발 가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 보자. 여보, 저는 정말 지쳤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짐을 싸는 걸 보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셨죠. 지은이만 조금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정말 가는 거예요. 응,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앞으로는 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리 없었죠. 친정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건가?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친정에서 일주일을 지낸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지은이도 함께 왔어요. 미영아, 우리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책이 있을 거야.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상담이 무슨 소용이야.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미영아,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나 봐. 상담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가족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지금 이 가정에서는 역할 분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영 씨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며느리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너무 심했나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는 며느리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상담사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집안일은 모든 가족이 분담해야 합니다. 둘째, 명절 준비도 여러 명이 함께 해야 해요. 셋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우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 역할도 제대로 하겠어요. 지은이도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집안일을 배워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언니가 혼자 하게 두지 않을게요. 시어머니께서는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미영아,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했나 봐. 앞으로는 내 의견도 존중하겠어. 저는 그때서야 희망을 느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부분은 미안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대화로 해결해 나가요. 상담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변할 수 있게 됐어. 여보, 이제 시작이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응, 꼭 그럴게.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많이 변화하셨고, 준호도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지은이도 요리를 배워서 가끔 음식을 만들어주죠. 물론 아직도 가끔 갈등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참고만 있지 않아요. 서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도 얻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가족 상담도 받아보시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